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제가 기능의학 환자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이 병원에 와서 수없이 많은 검사를 하잖아요.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비용을 들여서 검사했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지금 불편한 이유가 나왔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Y라고 하는 물음표를 붙여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제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혹시 검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때문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검사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으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뭐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르지만 검사에 여러 가지 틀어진 부분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것 때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검사했죠?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은, 만약에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분이 왔어요. 두통이 왔는데 그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검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한 100가지라고 좀 생각해 볼게요. 원인이 100가지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100가지를 다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것들 위주로 검사할 거 아니에요. 이제 검사를 쭉 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증상이 그 몇 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의 영향으로 받은 거냐, 아니면은 이게 또 얽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의 원인이 복합해서 나타났느냐, 이런 것들을 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상을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증상 치료할 거면은 우리가 약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병원 가서 그 증상에 맞는 약을 먹는 것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증상은 일단 내버려 두고 검사인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서 이 검사 결과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보이면은 이 문제를 먼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잡힐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수액 치료를 예를 들자면 한 10번에 잡힐 수도 있고, 지금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지금 한 150번에서 200번도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암이 완치될 때까지 가야 되니까 한 250번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암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150번을 넘어가서 170번, 180번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갖고 있는 질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얘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가시는데, 그렇지 않은 웬만한 분들은 그 이전에 먼저 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죠. 내 불편한 증상들이. 근데 그거는 일단 검사 결과가 정상화될 때까지를 기준 잡아요. 근데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다가 증상도 좋아지고 검사를 중간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정상화되는 거에 거의 다 와 있다, 이럴 때는 제가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꼈던 그 수많은 증상들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다 물어보고 체크해 놨다가 뭐가 남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치료 시작하기 전에 저는 환자들한테 작은 메모 노트에다가 집에 가셔서 지금 불편하게 느끼는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 세세하게 생각나는 대로 다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잊어버렸다가 생각나면 또 적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없다 할 때까지 다 적어 놓고 이걸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치료받는 동안에 그냥 덮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저한테 다 했다면은 더 이상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이 제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치료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있던 것들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다 잡혔을 때 그때 갖고 오게 해서 이걸 하나씩 물어보면서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갖고 있던 그 문제점들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원장님 요즘엔 이거 없어요, 이것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한 것만 취합을 해서 이 환자가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시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치료 방향에서 뭘 놓쳐서 이게 생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이걸 판독을 해야 되겠죠. 환자는 모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료받는데, 큰 그림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첫 번째가 내 몸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노출 정도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얘가 우리 몸에서 사라질 때까지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몸에 뭐 유전적인 문제든지 또는 식생활의 문제든지 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든지 간에 내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충분하게 보충한 이후에 사라지는지 보는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큰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 디테일한 문제, 자율신경의 문제, 근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또 그 환자의 특징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따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제 경험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검사들을 다 잡은 다음에 딱 되돌아보면은 웬만해서는 불편했던 증상들이 거의 다 사라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 때문입니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차피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어떤 탐정이나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환자로서 내가 좋아지고 또 그 좋은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니까, 그래서 찾아서 만약에 건강해지셨다면은 그 노력을 그대로 계속 해 가는 겁니다. 굳이 인과관계를 찾아서 내가 논문 발표할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궁금해하시더라도 이거를 갖다 확실하게 그걸 밝혀내거나 또는 입증해 드릴 그럴 분들이 없어요. 서울대학 가도 모른다고 얘기할 건데요.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을 어떻게 환자분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궁금한 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치료받으러 오신다는 얘기는 그 치료하는 의사를 믿는다는 얘기니까 그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건데 그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동안에 믿고 잘 따라오시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80-90% 이상은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고 병원을 방문하신 다음에 충분한 그 상담 이후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약 환자가 검사 이후에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